그날 창립 기념행사에서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노인 상담원이 일어나 VIP 고객에게 다가갔죠. 김진석 회장님, 고객의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간 숨겨온 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보험왕 출신인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김진석입니다. 올해 65세, 아내와 사별하고 한국생명보험에서 일반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은 구석에 있어서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리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 이 고요한 시간이 참 좋아요. 20년 전만 해도 저는 보험왕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보험업계를 주름잡던 인물이었죠. 지금은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심지어 이 회사 직원들도요.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제발 그냥 평범한 상담원으로만 지내주세요. 아버지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들 태호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던 그 날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태호는 35세, 지금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물려준 회사죠. 아들의 자존심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보험 상담원일 뿐이에요. 오늘도 고객들의 전화를 받으며 상담합니다. 제 경험이 묻어나는 조언에 고객들은 만족하죠. 하지만 누구도 제가 이 건물을 세운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제 명함엔 김진석 상담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요. 김 상담원님, 이 계약서 좀 검토해 주세요. 영업부장 박상민이 다가옵니다. 상민은 40세, 제가 20년 전 발굴한 인재입니다.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이죠. 상민은 늘 존중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오늘 며느리님이 좀 예민해 보이던데요. 조심하세요. 상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이수지는 33세, 태호의 아내이자 이 회사 마케팅 이사입니다. 항상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이죠.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저를 존경했죠. 아내는 늘 당신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끔 그립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참 낯설습니다.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지키는 일에 대한 열정이 담긴 눈빛이죠. 회사 복도를 걷는데 카랑카랑한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수진입니다. 오늘도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네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기요, 김상담원님. 이수진이 저를 부릅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느껴지네요. 노인 고객들 접대는 좀 자제해 주세요. 회사 커피 마구 나눠주시는 거 봤거든요. 경비 절감 중인 거 모르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오래 거래한 분들이라. 그런 올드한 방식으론 젊은 고객층 못 잡아요. 요즘엔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하다고요. 말투에서 무시가 느껴집니다.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대하듯 말하네요.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수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왜 저런 노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시아버지라도 회사에 도움 안 되면 그만두게 해야 하는 거 아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태호를 위해 참았죠. 제 아들은 이런 상황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나을 테고요. 오후 저는 중요한 고객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회사 보험을 유지해온 단골이죠. 갑자기 이수진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설명하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감각이 없으니까 젊은 직원에게 넘기세요. 고객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고객분의 얼굴이 당혹스러움으로 물들었죠. 괜찮습니다. 김 상담원님이
제 보험을 30년 넘게 관리해 주셨어요. 전 이분을 믿습니다. 고객의 말에 이수진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주변 작은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이해해 주세요. 회사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게 부모 도리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제가 일군 회사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늘 그렇듯 일찍 출근했는데 사무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즉시 수건으로 닦고 양동이를 놓았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저를 발견한 듯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청소부예요. 관리팀에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고객들이 보면 어쩌려고요? 저는 묵묵히 일을 마저 했습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로 향했죠. 회의실에서 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태호는 회의를 주재하고 이수진은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회사에 피해만 줍니다. 노인분들은 은퇴하고 쉬셔야지.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죠. 점심시간 혼자 구내 식당에 앉아 있는데 박상민이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함께 식사하시죠. 상민은 늘 저를 배려합니다. 그는 20년 전 제가 발굴한 인재죠.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는데 남다른 열정이 보였습니다. 상민 씨, 괜찮아요. 이 나이에 혼자 먹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세상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민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오후에 작성한 계약서가 모두 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 형식에 맞지 않음이라고 하네요. 이수진의 지시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죠. 동료들도 이제는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의 눈밖에 나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 주인 이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저의 첫사랑이자 오랜 친구입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이죠. 진석 씨,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네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미영의 웃는 얼굴에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녹아내립니다. 한국생명보험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날입니다. 회사 로비에는 화려한 장식과 현수막이 걸려 있고 VIP 고객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죠. 태호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고객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태호 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한국생명의 보험금 지급률이 업계 최하위라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순간 회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수진은 당황한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고객은 제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기억났죠. 김진석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지급률 문제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이미 기술팀이 해결했고 다음 주부터 정상화될 겁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성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김 회장님이시군요. 한 번의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행사장은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이수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의문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박상민이 이수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20년 전 한국생명을 일으킨 김진석 회장입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주인 이미영이 행사장에 들어왔죠. 우아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석 씨, 회사 창립 20주년을 축하해요. 미영은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 쏠렸죠.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영은 이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석 씨 며느리군요. 당신의 시아버지는 대한민국 보험업계의 전설이에요. 그걸 모르셨나요? 이수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기쁨이 컸죠. 하지만 한편으론 비밀이 드러난 것이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태호의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죠. 아버지, 어젯밤에 수진이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손짓으로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단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다고 해요. 제가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좋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구나.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존재를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죠. 아버지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은 법이니까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빛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진이 제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수진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태호 오빠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버님이 한국 보험업계의 전설이라는 것, 이 회사를 처음 세우신 분이라는 것. 저는 조용히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뿐 아니라 회사 지분 40%가 아직 아버님 명이라는 것도요.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찔거리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죠. 전 그저 잘 보이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요. 저는 이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늦은 것은 없어.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태호의 메모가 함께 있었죠. 아들 나름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미영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명품 가방도 없이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 보였죠.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아버님께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지만 이수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앉으렴.
제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레 앉았죠.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해. 내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구나.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이수진에게 미영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진석 씨는 항상 그랬어요. 남을 진심으로 대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죠. 미영의 말에 이수진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40년치 기친구예요. 그리고 첫사랑이기도 하죠. 이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의 인생에 대해서. 이수진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신 거예요. 쟤 때문에?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태호가 그랬어. 나를 배려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돌아오셔야죠. 회사에는 아버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이수진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법이죠. 미영이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갈등이 풀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찾아온 화해의 순간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한국생명이 대형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태호가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금융감독원 조사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6개월 전 체결한 해외재보험 계약이 사기였습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일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원 200여 명의 일자리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회사 망하면 자기도 같이 망하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죠. 밤새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모아둔 개인 재산과 인맥을 총동원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대형 보험사 사장들까지. 20년간의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밤낮으로 회의하고 전화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사흘 밤을 새우고 나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태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도 옆에 서 있었죠.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과로하셨대요. 심장에 무리가 갔다고. 태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이수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혼 얘기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태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태호와 이수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업은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실패하면 안 돼.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생명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제 오랜 인맥들의 도움으로 해외 재보험 사기를 밝혀냈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수했죠. 금융감독원 조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저는 명예회장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즐깁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해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은 1층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일 먼저 출근해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습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수진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허세를 버리고 진정한 보험의 가치에 눈을 뜬 거죠.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출근의 보험 상품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님, 이 상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인데 월 10,000원으로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수진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좋은 생각이다. 보험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니까. 태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영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셋은 매주 금요일 저녁 가족 회의를 합니다. 회사 일도 논의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점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미영과 재혼을 결정한 날이에요. 40년 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미영의 카페에 모였습니다. 태호와 이수진, 박상민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오랜 고객들까지 모두가 축하해 주러 왔죠.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이수진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아버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이미 많이 변했어. 자랑스럽구나. 미영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환한 미소가 아름다웠죠. 저는 미영의 손을 잡고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40년 전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시작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직함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가 건배를 제안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요.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수진의 무시와 모욕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미영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맞다고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를 보며 주변 사람들도 희망을 얻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일궈온 가장 값진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